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C 15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디딤 영상은 교과서 142쪽부터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학습지로는 37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회비용의 개념, 그리고 기회비용의 개념이 바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개념들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왜 합리적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바로 그거를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다른 의미로 하면은 바로 우리가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을 최소로 할 때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라는 의미, 요거를 잘 알아두는 것이 이 단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금방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 희소성이라는 것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다시 말하면 A라는 국가는 바나나를 100개를 생산하는데,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한 1년에 150개를 먹는다고 하면은 부족하겠죠. 그러면은 100개를 생산하더라도 바로 희소하다. 바나나는 그 A라는 나라에서는 희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어떤 나라, B라는 나라가 바나나를 10개밖에 생산하지 않는데, 그 B라는 나라에서는 바나나를 하나밖에 먹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나라는 10개밖에 생산하지 않더라도 희소하다라고, 바나나가 희소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희소성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희소성의 상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희소성의 상대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화를 우리가 무상재와 경제재,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는데, 시장 가치가 없는 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를 무상재,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을 무상재,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경제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는 무진장하게 깨끗한 물과 공기가 많다면은 그건 경제적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무상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물과 공기가 오염돼서 깨끗한 물과 공기가 부족하다면은 이 무상재였던 물과 공기가 경제재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경제 문제, 바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경제 문제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what의 문제입니다. what. 그래서 생산물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문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조직과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how의 문제고, 이거는 자원 배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경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 원칙에 맞게 바로 이 두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쵸, 바로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이 분배의 문제는 바로 바로 소득 분배의 문제인데, 공공복리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했는데, 바로 형평성을 중시한다는 거죠.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은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공공성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날개로 날 수 있는 거죠.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지 잘 날아갈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도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기회비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기회비용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기회비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그 포기해야 되는 것이 기회비용이 되고, 내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여러 개 포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기회비용이라는 거. 자, 모든 것이, 내가 포기해야 되는 모든 것이 기회비용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기회비용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련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표현 많이 하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반드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교과서 142쪽에 있는 사례가 되겠는데, 30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상품권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3만원짜리 상품권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자, 3만원짜리 상품권을 무료로 나눈다는 광고를 보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왕복 시간이 30분 걸렸고 기다린 시간이 30분이라고 하면은 1시간 소요된 거죠. 1시간 소요된 건데, 자, 만약에 1시간 동안 장사를 해서 만원의 이익을 남다면 이 사람은 사실상 2만원짜리 상품권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내가 이 만원만큼을 포기한 거니까.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장사했을 때 5만원의 이익을 남긴다면은 이 사람은 오히려 이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2만원을 손해본 게 되는 거죠. 만약에 빌 게이츠가 1시간에 1억을 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빌 게이츠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내가 지급해야 될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이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바로 편익보다 기회비용이 작은 거, 다시 말하면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편익과 비용을 보면 편익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여기서 기회비용을 나타낸다는 것을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을 선택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포괄적인 가치라는 거, 모든 가치가 다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경제활동에는 기회비용이 항상 따른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비용의 측면이 기회비용의 측면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은 밝은 명자에 볼 시자죠.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시적 비용은. 암묵적 비용은 자, 묵시적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숨어있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선택으로 인해 실제로 지불하는 회계적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포기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었던 만족, 이게 암묵적 비용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주말에 데이트를 3시간 한다고 합시다. 데이트를 3시간 한다고 했을 때, 자, 내가 이 3시간 데이트를 하는데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극장을 가고 커피숍을 가고 노래방을 가는데 5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시다. 5만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데이트를 하지 않고 3시간 알바를 했을 때 시간당 만원, 그래서 다시 말하면 3만원을 벌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 포기했습니다. 그럼 이 포기한 것이 이게 뭐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속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비용이 되겠죠. 이게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비용, 이것이 바로 명시적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바로 이 5만원 명시적 비용과, 자, 내가 알바 못한 3만원, 이 합쳐서 8만원이 바로 비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합리적 선택의 방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이냐?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이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익은 얻어지는 이익이고 비용은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걸 계산했을 때 편익보다 편익이 더 커야지만 합리적 선택이다.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바로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편익이 0보다 클 때,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에 따른 비용이 같다면 바로 편익이 클수록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편익이 같다면 어떤 게 합리적일까요? 그렇죠. 바로 비용이 적게 들수록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인가? 바로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만원을, 극장에 만원을 주고 들어갔는데 그 프로가 너무나 10분 봤는데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다큐 영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시간짜리 영화인데 1시간 50분 남은 시간을 다 보고 나오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재미없으니까 나와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쵸, 바로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여기서 바로 이 만원이 뭘 의미할까요? 이 만원이 바로 매몰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몰 비용. 그래서 이미 내가 만원을 지급한 거죠. 그리고 이 만원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매몰 비용이고,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이 만원을 고려하지 않고 극장에서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매몰 비용은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매몰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단계에 활용하기 했는데, 이 5단계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문제 인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선택의 기준을 결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및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 그리고 최종 선택 및 실행하는 단계,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몰 비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경제활동을 하다가 지출이 되었지만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을 얘기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는 이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을 잊지 못하는 사례, 이 잊지 못하면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비싼 돈을 내고 입장했는데 배가 부름에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그런 손님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과서 143쪽에 있는 내용인데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자, 이미 구매에서 환불이 불가능한 비행기표,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매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